그리는 전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511번째 시간으로 샤이닝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샤이닝.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이라는 영화 리뷰를 올려본다. 예전에 한번 어렴풋이 올린 기억이 있지만 장난 비슷하게 올린 글이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글로 적어본다. 그렇다고 미분적분식으로 완벽하게 뜯어보지는 않을 거다. 그러기에는 방대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내가 적고 싶은 부분만 이번 기회에 적어볼 생각이다. 일단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샤이닝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든다. 이번에 이 영화를 새롭게 보면서 든 생각인데 이 영화는 상당히 묘하고 심오한 영화라는 점이었다. 당연하게도. 처음 이 영화를 감상했을 때에는 이 영화가 왜 영화사의 전설인지에 대해서 약간은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무서운 장면이라는 것이 2000년대 호러 영화 기준으로 봐서는 그다지 폭력적이라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감상 이상부터는 이 영화가 진짜 무섭게 느껴졌다. 5개월을 눈 덮인 설원에서 귀신 나오는 호텔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차갑고 현실적으로 영화에 묘사되었고 그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번에 올린 샤이닝에 관한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만든 집단 창작물이다. 물론 그 영화의 수장은 스탠리 큐브릭이지만 어쨌든 큐브릭 혼자 찍은 것도 아니고 큐브릭 외에 수십 명이 참여한 영화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하나의 가상인 것이고 모두 다 영화적 제스처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움이 좀 덜했다. 그리고 봤을 때는 영화의 촬영 기술이나 기교적인 면에 많이 눈에 들어왔다. 스테디캠이나 조명 비슷한 것,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범상치 않은 힘을 품고 있는 영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대부분 큐브릭의 영화가 그러하듯이 영화라는 예술 장르가 남아있는 한 반드시 필멸할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다시 쓸데없는 말 각설하고 샤이닝에 대한 정의를 해보자. 영화상 딕 할로렌이라는 흑인 관리인과 어린 데니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다. 두 사람은 서로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의 대화와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안다. 딕 할로렌은 데니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어떤 흔적이 남게 된단다. 그런데 그 어떤 흔적이 또 다른 나쁜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 이 말은 꽤 명망을 얻은 철학자들이 한 말을 떠오르게 만든다. 하나의 결과가 그 결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는 것. 샤이닝의 배경이 되는 오버록 호텔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미스터 그레이디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두 딸을 살해한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한 사고의 흔적은 결과로서 멈춰 있지 않고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결과가 결과에서 멈춰 있지 않고 원인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을 변모시킬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그것의 일이 초월적인 영역에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반드시 불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빌어서 다시금 현상한다. 이 영화가 심오한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 영화에서 진정으로 무서운 부분은 귀신 들린 집에 한 가족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진정으로 이 영화가 무서운 것은 인간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동떨어진 초현실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체화하는 것에 있다. 샤이닝의 능력은 영적인 대화와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끼리 그 스스로의 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스티븐 킹의 원작이지만 어떻게 보면 필립 K. 딕의 소설을 닮아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 영화는 지독히도 스티븐 킹스러운 작품이다. 필립 K. 딕의 작품에서는 돌연변이가 등장하지만 그 돌연변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여실히 자각을 한 상태이다. 만약 영적 대화가 가능한 돌연변이가 존재하다면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능력을 활용한다.
이럴 경우 필립의 소설에서 이런 돌연변이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과 제기되는 것은 정부로 대변되는 큰 집단이다. 큰 집단은 작은 돌연변이 집단을 통제하려 하고 컨트롤하려고 한다. 이때 돌연변이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내재적인 의무는 사실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갈등은 외부로 표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적인 느낌은 덜하다. 대신 그들의 존재는 사회 문제와 거대한 개인과 집단 다툼으로 확장된다. 그에 반해서 스티븐 킹의 소설에서 돌연변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자주 드러난다. 이 영화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잭 니콜슨이 연기하는 잭 토렌스이다. 이 영화에서는 샤이닝이라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 대표적으로 3명 등장한다. 앞서 언급한 흑인 관리인 딕 할로렌, 어린 데니 로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잭 토렌스이다. 흥미로운 것은 잭 데니가 그들의 자신들의 능력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잭은 전혀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더욱 위험하다. 마치 데니가 자신의 3년 자전거를 몰고서 호텔에서 죽은 여자아이들을 갑작스럽게 마주치는 것과 같이 잭 역시 골든바에서 로이드라는 유령 바텐더를 만난다. 하지만 데니가 죽은 여자아이를 보고 저것은 마치 그림책 속의 그림과도 같을 뿐이야 라고 의젓하게 현실과 가상의 선을 긋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잭은 로이드와 대작을 하며 존재하지 않는 위스키를 들이킨다. 잭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샤이닝이라는 능력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잭이 이미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잭이 룸 247에 들어가서 어떤 여자를 포옹하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늙은 여자로 변하는 장면. 그런데 잭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아내 웬디에게 룸 247에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웬디는 데니가 목 졸리는 적을 보아서는 분명히 그 방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 호텔이 무서우니 이 호텔에서 떠나자고 말한다. 그러자 잭은 웬디를 윽박지르며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무엇을 해버리는 순간 당신은 언제나 이런 식이지라며 폭언을 한 후 밖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는 골든바로 향해서 로이드와 술을 마시려 한다. 골든바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1920년대 경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차 있고 잭은 그곳에서 즐겁게 거린다. 다시 말해서 잭은 샤이닝의 능력을 알고는 있고 인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웬디가 영화에서 잭이 완전히 실상한 상태가 되고서야, 그리고 잭이 완전히 오브룩 호텔의 관리자가 된 후에서야 유령들을 보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잭과 데니는 이미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현 세계에서는 그러한 능력을 제대로 관주하지 못했다. 하지만 5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눈 덮인 유령 호텔에서 머물게 되자 그들의 능력이 극대화된 것이다. 데니는 사악한 영역의 힘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그렇기에 결국에는 데니와 잭 부자의 대결로 확장된다. 하지만 잭은 자신의 알코올 의존 충동을 이겨내지 못한다. 적극적으로 악으로 타락하는 것은 잭의 의지인 것이다. 매혹적인 영화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다시 보게 되면서 그 점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고 마냥 거부감이 드는 영화도 아니다. 상당히 거부감이 들 만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또 감상을 더 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든다. 이 영화의 초반 잭이 오브룩 호텔 간부들과 면접을 보는 장면에서부터 영화는 강렬한 흡인력으로 보는 이들을 끌어들인다. 웬만한 영화라면 지루할 수 있는 대화 장면일 수 있는데 이런 장면까지도 엄청난 마력이 있다. 이건 스탠리 큐브릭의 힘이라고 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영화가 자극적인 장면과 폭력성이 내재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장면은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 점이 이 영화를 미워할 수 없게 만들고 또한 감상하게 만들고 싶게 하는 점일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